오늘은 환경운동연합과 석포제련소 반대를 위한 지역 주민들, 그리고 환경보건시민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 온 회원들입니다. 네, 저희들은 이렇게 광화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석포제련소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내일 2월 26일부터 석포제련소가 2달 동안 문을 닫습니다.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5년 전에 낙동강으로 엄청나게 카드뮴에 오염된 공장 폐수를 버리다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4개월 영업정지였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와 국무총리실이 2개월을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석포제련소는 그것마저도 못 받겠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안동댐을 카드뮴으로 범벅을 만든 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시민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중에 석포제련소가 있는 봉화에 가보신 분들은 불과 몇 명 안 될 겁니다. 워낙에 백두대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오명하며 지나는 곳이 아닙니다. 낙동강 상류, 낙동강 최상류에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백두대간이 지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1970년부터 50년 이상 우리나라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 석포제련소가 가동되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바로 인근에 울창한 산림이 모두 고사되어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화성이냐? 할 정도로 산림이 망가졌습니다. 석포제련소의 굴뚝에서 나온 아황산 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기는 안동댐에서 60km 상류이지만 카드뮴, 아연, 수은, 비소 이러한 유해 중금속이 50년 동안 흘러내렸습니다. 시민 여러분, 낙동강 상류에서 가재가 나오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어야 할 낙동강 최상류가 석포제련소 때문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석포제련소는 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부터 2달 동안 가동을 중단한 후 4월 중순부터 다시 공장이 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심지어는 국힘의원들까지도 석포제련소를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TF가 구성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더 이상 공해공장 석포제련소는 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 석포제련소 현장에서 오랫동안 석포제련소 공해공장 감시운동을 해온 봉화군 주민대책위원장 신기선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봉화에서 온 신기선입니다. 석포는 산천에 초목이 죽고 식생이 다 죽고 물에는 고기가 죽고 지금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르진가스로 죽어서 소장이 구속되고 관리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중대재해처벌을 받아서 구속되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최근에 진현철 선생님은 카드뮴 모래 오염이라는 의료기관의 판정을 받았으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 소송을 내서 지금 1심, 2심, 항소심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복지를 보호해주는 공단이
근로자가 가등용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화 스토리를 한번 와보세요. 그 처참한 광경을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초목이 다 죽고 심지어 산에 돌들이 부식되어서 벌겋게 부식된 돌들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동댐으로 흘러내린 안동댐 하부에 있는 퇴적도는 우리나라 예산 300조를 투자해도 그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합니다. 업자는 돈을 벌어서 배불리고 이 문제를 똥은 국민의 세금으로 치워야 하는 이런 엄혹한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석포영풍제련소가 공장 문을 연 지 근 60년 되는 이 시점에 내일부터 정지 2개월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환경부에서 특감반이 출동해서 처음 121조억 정지 처분을 집행하라고 경상북도지사 있는데 통보를 하니까 경상북도지사가 불복을 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니 경상북도지사는 환경부 장관 당신이 뭔데 나 있는데 행정명령을 내 소송으로 일관해서 정부 부처 간에 소송이 벌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난처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조정위원회를 꾸려서 120일 조업 정기를 60일로 까준 것입니다. 세상에 나무가 다 죽고 물에는 생명체가 살지 못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공정을 관리하는 경상북도지사는 처벌을 못하겠다고 일관하고 버티다가 이제서야 만 5년 만에 이제서야 집행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의 정지에 대한 조업 정지에 대한 설명들을 충분히 해주셔서 저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울에 계신 지금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은 도대체 이 기자회견이 어떤 기자회견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영풍 석포제련소 저희 지금 요 사거리 지나서 있는 영풍문고의 영풍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업이 이렇게 문을 자주 닫을까요? 이번에 2021년 영풍 열흘 조업정지 이후에 두 번째 맞는 2달 조업정지입니다. 그러면 2달 조업정지 하고 나서 여기 조업정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세 번째 조업정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흘 조업정지 처분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공장이 계속해서 굴러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문을 자주 닫는 그런 악덕 기업이 되었을까요? 영풍은 공장을 제대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폐수를 함부로 사람들이 먹는 물에 생태계가 사는 물에 함부로 중금속이 담긴 폐수를 버렸습니다.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환경부에서 3번이나 걸쳐서 조업을 정지하라고까지 했을까요? 1970년에 영풍석포 대련소가 지어진 이후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의 통계만 보더라도 범죄 사례가 80여 건에 이릅니다. 정말 악독한 기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경제 성장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시기에 그때서나 가능했었던 그런 위용이 지금 영풍 석포 대련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생태계를 희생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는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시민이나 국민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온갖 불법 행위로
재련소를 이끌어온 영풍 석포 재련소 당장 폐쇄해야 합니다. 카드뮴, 납, 수은 등으로 오염된 공장 부지의 토양을 어떻게 정화할지, 그리고 산재가 확인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의 건강과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명확하게 대안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경제 성장을 앞세워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기업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네, 저도 같이 구호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범죄 기업 영풍 석포 재련소를 폐쇄하라! 네, 고맙습니다.